피자집에 갔어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결제하고 나가면 되는 것도 직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포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포스 시스템이 뭐가 됩니까? 하나의 지원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혹은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직원을 교육을 시켜줍니다.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원의 행동을 지원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청사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그 선들이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 상호작용선, 가시선, 내부적 상호작용선 이게 세 가지 선이 들어갑니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선은 뭐랑 뭐 사이에 있죠? 고객의 행동과 전방 활동, 그렇죠. 접점 직원의 행동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행동과 접점 직원의 행동의 그 사이를 구분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과 직원이 만나는 현장의 접점을 구분하고, 자, 두 번째는 가시선인데요. 가시선이 바로 뭐냐면 전방 직원과 후방 직원들의 이 행동을 구분하는 그 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 상호작용선은 뭘까요? 후방 직원과,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지원 프로세스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지원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선이 되겠고요. 자, 이쪽은 뭐가 되죠? 고객이 되는 거죠. 고객의 행동. 그쵸? 자, 그래서 요거, 그쵸? 지원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그 선이 되겠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흐름선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커뮤니케이션 흐름선은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정보랑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화살표 방향, 화살표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그 위아래로 떨어지는 화살표들 보이세요? 그러니까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 화살표 방향들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흐름선이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은 요겁니다. 자, 고객의 입장에 있을 때 직원이 그 다음 행동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고객이 어디에서 나갈 때 그럼 직원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이 적재적소에 내가 어떨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사진도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거 오늘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이 청사진은 어쨌든 구분을 하시게 되면, 자, 우리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를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상에서 문제가 되는 점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서비스가 뭐가 실패가 있는지를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접점이 잘못했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 어때요? 이게 이쪽에서 고객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대기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것들을 어때요?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점을 발견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할 수 있겠죠.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 그걸 우린 뭐라고 하죠? 신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개발하실 수가 있겠고, 혹은 이걸 통해서 뭐도 합니까? 매뉴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행동을 표준화시킴으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일관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것들까지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직원들의 행동이 완전히 독립되거나 분리되면 안 되겠죠. 서로의 관계가 연계되고 통합되고 고객한테는 좋은 서비스로, 자, 우리 100-1은 0 기억하시죠? 네, 전체적으로 이 호텔은 좋은 호텔이야, 혹은 이 뭔가 백화점은 좋은 백화점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사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풀어볼까요? 자, 정답은 네, 1번. 자, 상호작용선은 접점 직원과 현장이 고객이 만나는 접점을 구분하는 선이다. 맞죠? 네, 그래서 전방 직원과 고객의 행동을 구분하는 선,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재설계하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개선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서비스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재설계한다는 거는 정말 적극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이게 꼭 우리 회사가 뭘 잘못돼서 개선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 사이에 고객의 니즈는 정말 많이 바뀌고요.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서비스는 프로세스는 한 번 만들어 놓고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트렌드에 맞게끔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창출할 수 있을까의 방향에 맞게끔 재설계하시고 개선하시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리적 측면을 재설계한다. 자, 물리적 측면을 재설계한다는 거는 뭘까요? 시설이나 인테리어나 환경을 바꾸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내부 동선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요즘 뭐 백화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음 층을 가려면 바로 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다면 요즘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죠. 멀리 돌고 다시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매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테이블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죠? 근데 요즘 워낙 혼자서 밥 먹는 고객들도 많죠. 근데 혼자서 밥 먹는 고객들은 사람이 많을 때 내가 이 4인 테이블에서 혼자 먹기가 되게 민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장님 입장에서요. 요런 바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혼자 온 고객들은 여기에서 혼자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자, 요런 게 뭡니까? 물리적 측면의 재설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묶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자, 묶음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좀 패키지로 좀 편안하게 상품을 구매한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형외과에 갔습니다. 제가 무슨 시술을 받으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원래는 저는 A라는 시술 하나만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A라는 시술을 하나를 받으면 100만 원이래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직원분이요. B하고 C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B하고 C까지 얘기하면서 원래 하나만 하시면 100인데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시면은 원래는 300인데 200만 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묶음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비용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단계에는 과감히 제거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래 우리 회사는 고객들의 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고객의 뭔가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찾을 때에는 다 일일이 종이로 연필로 쓴, 그렇죠. 펜으로 쓴 종이를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좀 비용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고객 검색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쉽고 효율적으로 그걸 찾을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쓰고 그 다음에 컨펌 받고 윗사람들한테 서명 받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로운 일인 거예요. 자, 이것의 시간을 줄여서 다른 것들을 할애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고객 만족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단계들은 과감히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우리 그 서비스의 재설계, 개선 활동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프 서비스로의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기존에 직원이 일일이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줬던 것들을 셀프 서비스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셀프 서비스를 고객이 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 서비스로 갈수록 어때요? 셀프 서비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용은 좀 낮춰주고 고객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우리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죠? 우리 그 키오스크, 그쵸? 무인 발권기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비스를 직접 고객한테 배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새로 시작한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시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왜 그래요? 우리 요즘에 편의점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 나가기 너무 귀찮아. 배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배달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 굉장히 어플리케이션도 많잖아요. 그죠? 배달을 해주면 어때요? 대신에 배달비라는 게 붙겠죠. 근데 편의점 고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1,000원, 2,000원의 배달비를 내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고객들이 편의점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배달 서비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플로우 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레토 차트, 그 다음에 데밍 사이클, 그리고 PC본 다이어그램까지도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PC본 다이어그램을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C본 뭘까요? 물고기 뼈예요. 물고기 뼈 모양의 다이어그램이다. 자,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시카와 가오루, 가오루 이시카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분이 이걸 만들면서 왜 이걸 만들었냐면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를 이렇게 점검을 좀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를 모르면 개선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의 발생점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서 PC본 다이어그램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다이어그램의 목적은 뭐예요?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원인들을 찾아보자. 많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그런 게 있어요. 물고기 뼈 모양의,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디다가 쓰냐면요. 물고기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자, 이 지금 호텔인 것 같죠? 호텔의 문제점은 뭐냐면 호텔의 이용객이 불만이 증가하고 있대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찾고 싶어요, 원인을.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뭘 하시냐면 자, 카테고리를 설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호텔의 불만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시설이나 장비가 문제일까? 프로세스가 문제일까? 직원이 문제일까? 지금 여기 보시면 6개 카테고리로 빼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을 시키는 거예요. 자, 브레인스토밍 우리 들어봤죠? 여러분들 비모듈에서 아이디어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의 양이 중요한 거. 브레인스토밍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자, 브레인스토밍을 시켜서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사람들이 막 냈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밑에다가 적으면서요. 세부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세부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근본 원인을 확인한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우리가 이 고객들이 불만을 좀 일으키는 그런 핵심적인 그나마 굉장히 확률이 높은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뽑아내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PC본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단순히 말로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가지고 툴을 가지고 쓴다라는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비스의 R&D 활동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R&D가 뭐죠? R&D? 연구개발 활동입니다. 서비스도 끊임없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출제가 가장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분한 R&D 활동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누죠. 개선, 확장, 그 다음에 고객 확장, 서비스 창출인데요. 요거를 각각의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 활동의 예시를 함께 공부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